우리가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가치 추구를 혼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가치 추구, 즉 뭔가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일은 가치 추구의 하나의 수단이에요. 자, 여기서 일을 한다라고 할 때 너가 가장 좋아하는 일, 너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때 흔히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취미입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취미는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하면서 편안하고 즐겁고 재밌어요. 즉 즐거움을 갖는 것, 좋아하는 것, 즐거움을 갖는 것 자체를 우리는 취미활동이라고 해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활동을 대상에 관련되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그것을 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거나 또는 그거를 함으로써 즐거워지고 재밌어지는 이런 현상을 갖게 만드는 게 바로 취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취미는 왜 합니까? 목적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하고 나면은 즐거워져요. 이게 목적이에요. 취미는 목적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 즐거운 것, 즉 자기 자신을 힐링하는 거에 목적을 갖습니다. 이거는 자신을 힐링하는 거에 목적을 가져요. 그냥 일상생활의 어려움, 스트레스 또는 내가 피곤하고 뭐하고 했던 이런 일상생활을 훌훌 털고 그 취미를 함으로써 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이 힐링하는 역할을 하는 게 취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취미가 무엇입니까? 없는데요. 그러면 취미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힐링, 평상시에 힐링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또는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런 거를 취미라고 합니다. 즉 힐링이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가치 추구는 목적이 다릅니다. 가치 추구의 목적은 뭡니까? 기본이 1번이 결국은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누가 나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에 있는 의미관계, 가족관계, 목적관계에 있는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라는 인간관계 함께라는 게 들어가요. 나 또는 함께 생존을 위해서 자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치 추구는 가치 추구를 안 하면 못 먹고 삽니다. 가치 추구를 안 하면 자 그래서 생존이 이제 안정이 됐어. 이제 일단은 생존이 기본적으로 내가 하면서 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가치 추구를 왜 하느냐? 바로 편안함 생존이 됐지만 편안함과 그 다음에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가치 추구를 합니다. 먹고 사는 게 언제든 계속 하면서 이게 생존에만 목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이제 생존은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적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내가 안정적으로 가야 되겠다. 생존보다는 이제 편안함과 안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위해서 가치 추구를 해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편안하고 이제 안정적이 됐어. 그러면 안정되어 있는 거에서 만족하느냐? 만족하게 되면 순간부터 가치 추구를 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갖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안정돼 있으니까 기왕이면 좀 더 풍요롭게 좀 더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지는 풍요로움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가면서 생존에서 또 안정에서 다시 풍요로 이렇게 추구를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일단은 기본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생존이 되고 안정이 되고 풍요를 가다 보니까 추구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추구를 하느냐? 바로 뭐냐면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추구를 하는 겁니다. 소유. 가치를 소유해야 생존을 할 수 있고 편안 안정을 가질 수 있고 풍요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치 소유의 목적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가치 소유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관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제적 가치는 결국 뭐 부어, 돈, 재산 뭐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게 경제적 가치입니다. 관계적 가치는 명예라든가 지위라든가 그리고 뭐 권력이 됐던 인기가 많아지는 것이 됐던 유명해지는 것이 됐던 이게 다 관계적 가치입니다. 사회적 가치는 뭐 기부를 한다든가 헌신을 한다든가
내가 어딘가에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 함께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뭐 자선 활동을 한다든가 봉사와 관련된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가 우리가 가치를 소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치 소유가 되어야 생존하고 안정을 갖고 풍요를 갖기 때문에 이것을 목적으로 가는 게 바로 가치 추구입니다. 가치 추구. 가치 추구는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다시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을 해가는 것, 즉 자기 신념을 갖고 노력을 해가는 것, 이거를 우리는 가치 추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적이 달라요, 완전히. 자, 그런데 우리가 가치 추구를 해나간다라고 할 때 보면은 가치 추구도 뭘 가지고 가치 추구를 하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때 뭐를 하냐면 어떤 수단을 이용을 해서 내가 가치 추구를 할 것이냐, 나 자신 또는 나와 함께 가는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생존하고 안정하고 풍요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소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이용을 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뭘로 가냐면 자기 자신을 먼저 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있고, 세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가치 소유한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가장 제일 우선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자, 내가 얼마만큼 갖고 있으니까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내가 뭔가를 추구를 해가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추구를 할 수 있는 거를 찾게 됩니다. 내가 가치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많이,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많이, 이런 식으로 가치 소유를 먼저 제일 우선순위로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를 생각하냐면 내가 보니까 가진 게 없어. 내가 가진 게 마이너스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있는 나의 의미관계에 있는 사람, 나와 가족관계, 즉 믿고 신뢰하고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는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 가족이라 그래서 내가 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어. 부모님하고 연락 안 해. 그럼 내 가족관계 아니에요. 나한테는 지금 현재는. 왜? 그냥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 인간관계는 없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있는 그 인간관계에 관련된 요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가치 소유,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두 번째는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 소유를 하고 있는 거를 기준으로 먼저 가치 추구에 관련되는 내용을 찾게 되는 거고,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 의미관계에 있는 또는 가족관계, 목적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 소유를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 이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내 주변엔 내가 원하는 가치 추구를 원하는 거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즉 의미관계가 됐던 가족관계든 그 다음에 목적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나한테 내 가치 추구에 부합이 될 수가 없어.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가고 있는 기본적인 거에다가 뭘 하면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에 관련되는 게 나옵니다. 자기 자신은 바로 뭐 있어요? 내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 몸이 뭡니까? 신체예요. 건강한 신체. 내 건강해. 내가 가진 게 몸 하나밖에 없어 라고 하게 되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이 몸도 또 하나의 내 가치 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내 가진 거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열심히 가서 일하고 뭐하고 가다 보니까 가치가 조금씩 늘었어. 요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씩 또 이제 발전해 나가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치는 추구해 가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갖고. 근데 마음은 뭐냐?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뭐냐? 우리가 학력이 됐던, 어떤 자격이 됐던, 내가 공부한 것이 됐던, 지식이 됐던, 무엇이 됐던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게 마음에서 작용을 하거든요. 마음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됐던, 경력이, 뭐가 됐든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가치 추구로 쓸 것이냐,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관계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아요. 수단을 뭘로 쓸 것이냐, 자기 자신을 또는 인간관계를 또는
가치 소유를 몇 개를 종합을 해가지고 쓸 것이냐. 이게 연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됩니까? 가치 추구가 수월해집니다. 이게 왜 적으면 적을수록, 이게 적으면 죽을수록 가치 추구라는 게 엄청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이것을 가지고서, 수단을 가지고서 가치를 소유하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해가는 것이, 신념을 갖고 노력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치 추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 추구를 해나가는 동안에는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다 보니까 무엇을 만들어지게 되면 스트레스와 상처가 무조건 생깁니다. 가치 추구는 스트레스와 상처를 무조건 유발하게 됩니다. 가치 추구를 할 때는 스트레스, 상처가 발생 안 한다? 그건 가치 추구가 아니에요. 그냥 재밌게 하려고 하는, 말 그대로 일하는 게 취미예요. 그냥 그뿐이에요. 목적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스트레스와 상처를 무조건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와 상처가 어디에서 힐링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관건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죠. 가치 추구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사소한 가치 추구라도 굉장히 본인한테는 힘이 듭니다. 왜? 스트레스와 상처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힘든 걸 견딜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신념 때문에 그래요. 가치, 소유, 희망. 이게 만들어지면, 이거를 갖게 되면 생존이 될 수 있고, 안정이 될 수 있고, 풍요가 될 수 있다는 이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추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념이 없으면 스트레스, 상처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가치 추구예요. 그러다 하다가 때려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상처. 불굴의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고 나간다는 이게 가치 추구인데,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자기 신념 때문에 그래요. 이거에 대한 희망, 그리고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자기 자신의 확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고 안정을 해야 되고 풍요를 가져야 된다는 이 목표를 정해져 있고 가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가는 게 됩니다. 가다 보니까 스트레스, 상처가 계속 유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취미를 가치 추구로 전환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 추구로 전환하면, 원래는 취미는 자기 힐링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치 추구로 전환을 해버리면 힐링이 아니라 이제 취미가 뭐가 만들어져요? 그 취미의 대상이었던 게 가치 추구로 가버리면 스트레스, 상처로 돌변을 합니다. 근데 취미를 하고 있는데 힐링도 되고 가치 추구를 하는데 또 힐링도 되고 너무 좋아. 그거 가치 추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가치 추구를 한다 생각하지만 그건 가치 추구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어차피 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됐대. 왜 안 됐어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됐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힐링을 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가치 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힐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그냥 일을 하긴 했는데 그게 취미였지 가치 추구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왜? 가치 추구는 이유열을 막론하고 스트레스, 상처가 유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막 일이 하기 싫어지고 이걸 하다 보면 안 되고 뭐 잘 되는 게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끊임없이 가치 추구를 할 때는 스트레스, 상처가 유발이 됩니다. 막 이거 어느 순간에는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해야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걸 왜 하나 싶기도 하고 막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왜? 스트레스, 상처가 무조건 유발이 되기 때문에. 가치 추구는 스트레스, 상처가 유발이 돼야 됩니다. 물론 기복의 차이는 있어요. 기복의 차이는. 그래서 우리가 가치 추구의 목표가 가치 소유의 목표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내가 이 수단을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가치 추구에도 엄청 크게 스트레스,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가치 소유를 위해서 가치 추구를 해 나가는데도 자기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다, 조금 어렵다, 뭐 스트레스 받죠, 피곤하고 뭐 그 정도지 뭐. 이 정도로 간다면 그만큼 내가 이용하고 있는 수단이 많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용하는 수단이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처가 그만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냐면, 취미가 가치 추구로 변화된다라고 하면 내 힐링이 뭘로?
스트레스와 상처로 이제 돌변하게 됩니다. 근데 스트레스 상처로 돌변 안 하고 취미를 가치축으로 전했더니 너무 좋아. 아, 일상이 난 너무 행복해. 그건 뭐예요? 힐링만 하고 있는 거지 가치추구 아니에요. 그러면 가치가 하다 보니까 소유된 게 많아. 이거는 얼떨결에 소유한 거예요. 가치추구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취미를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가 가치추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가치추구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면은 취미를 하다가 취미가 얼떨결에 돈을 벌어다 주고 취미를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유명해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밥을 먹고 살게 됐고 좀 안정되고 그 다음에 좀 풍요를 누리고 이랬어. 그런데 언제든 그건 뭐예요? 사상누각이라 그래요. 그거 언제든 무너져요. 언제든 무너져. 근데 무너지는 게 뭔지를 몰라. 왜? 스트레스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치축으로 내가 만든 거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치축구가 아니라 취미로 만들어진 이 생존이 됐든 안정이 됐든 풍요가 됐든 만들어진 거는 언제든 위기가 다가옵니다. 언제든. 근데 그 위기가 다가온 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취미가 가치축으로 갈 때는 반드시 뭘 가져냐면 힐링이 스트레스와 상처로 전환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무조건 스트레스 상처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힐링할 수 있는 또 다른 취미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취미가 가치축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취미가 더 이상 아니고 가치축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취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상처를 나름대로 신념으로 극복도 하겠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상생활하는 힐링의 기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힐링할 때 술을 한 잔 마셔. 그럼 그 사람 취미는 뭐예요? 술 마시는 게 취미예요. 그 사람은 술 마시는 게 취미예요. 왜? 술만 먹으면 그냥 신나고 술도 좋아하지만 나쁜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술도 좋아하지만 또 뭐를 합니까? 마시는 그 자체가 즐거워. 그거는 술이 자기 취미가 된 거예요. 그냥 술 마시는 게 취미예요, 그냥. 그래서 이 가치축을 하다가 뭡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조금 힘들고 피곤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가다가 좀 쉬어야지? 그러면 술을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힐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 그런데 술 마시는 게 취미였는데 기왕이면 내가 이거 가게를 하나 차려봐? 해가지고 이제 애주가들 모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돈도 벌고 뭐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때부터 술 마시는 건 취미가 아닙니다. 술 때문에 이제 밤 미쳐요. 술 때문에. 그럴 때는 바로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또 다른 취미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만드니까 안 만듭니다. 그 안에서 다 하려고 들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취미를 가치축으로 전환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취미는 더 이상 내가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적에 의한 스트레스 상처가 무조건 발생을 해야 돼요. 이게 발생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사상 누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긴 이루어지죠. 그러나 비바람 한번 몰아치고 또 스트레스 상처 관련되는 뭔가 하나가 발생하면 그게 한순간에 붕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가치추구를 할 때 가장 근본의 기초는 뭐냐? 근본의 기초. 내가 무엇을 수단을 갖고 가느냐. 그리고 스트레스 상처가 기초입니다. 이게 없으면 가치추구가 안 돼요. 이 점을 참고를 하면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취미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놨어. 내가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은 취미 활동을, 취미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취미가 많아요. 운동에도 취미를 갖고, 화초 키우는 거에도 취미를 갖고, 바둑하는 거에도 취미가 있고, 술 마시는 것도 취미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취미가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취미가 아니에요, 그거요. 취미가 많은 사람들의 기본이 뭐냐? 스트레스와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본인은 힐링됐다고 생각하는데 상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또 다른 걸 찾고 또 다른 걸 찾고 또 다른 그래서 여러 개를 두는 거예요. 취미는 많아지게 되면 2개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스트레스 상처 힐링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많은 거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이 취미 자체가 원래는 좋아하고 즐거움을 가지면서 힐링을 하게 돼 있는 건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아. 나 댄스도 취미고 그 다음에 뭐 화촉기 키우는 것도 취미고 뭐도 취미고 다 해. 열심히 하고 거기에 뭔 얘기예요? 스트레스와 상처가 엄청 많아지는 거야. 그 취미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게 하고 나니까 이제 좀 편안해지고 후련해진 것 같아. 그러나 안 돼 이게. 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걸 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취미가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스트레스 상처가 매우 많다 보니까 중독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취미 활동이 많은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취미는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취미는 그 자체가 힐링이기 때문에 힐링. 그리고 그것을 취미를 더 잘하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막 공부하는 사람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 가치 추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취미를 넘어서서 그 취미에 대한 전문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치 추구로 전환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야기라는 거 취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취미는 힐링 용도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인간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게 되면 내가 스트레스 상처를 취미로 인해서 스트레스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취미가 점점 많아져야 돼요. 이렇게 취미가 많은 것도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안 좋습니다. 취미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그래서 취미를 가치축으로 전환할 때는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게 내가 진짜 하나의 취미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내가 이거를 가치축으로 그래야 전문적으로 뭘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환경을 만들려고 들고 가치축으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뭐를 해야 됩니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진짜 취미 하나는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개를 가지게 된다? 대부분 여러 개를 가져요. 여러 개를. 왜? 이제 본인이 스트레스 상처를 유발하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계속 스트레스 상처. 알죠? 우리가 힘들다가 편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다가 편안해지면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더 힘들어요. 실제로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강하게.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요거 정도는 취미를 자기 나름대로 있던 취미를 뭘로? 가치축으로 전환해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미래를 향해서 가게 되다 보니까 내가 요걸 대체하기 위해서 그래 뭐 운동 하나 이렇게 운동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운동도 해보고 저 운동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취미를 갖고 또 이것도 취미를 갖고 뭘도 취미 갖고 이렇게 취미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더 이상 힐링 시스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본인한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을 무너지게 하면서 가치축을 해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와 가치축은 엄청 다릅니다. 취미는 힐링을 하는 거지만 가치축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유발합니다. 스트레스와 상처.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취미는 좋아하는데 가치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재밌고 즐거워했던 그 취미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막 공부하려고 들고 그 관련되는 사람들 만나서 배우려고 들고 막 하다 보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왜? 가치축으로 전환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상처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뭐를 합니까? 안 해. 네,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그 취미 아닙니다. 왜냐? 그거만 생각하면 또 열받아요. 그래서 취미 활동하다가 가치축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힘들고 어려워. 스트레스 상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 그만하잖아요. 그럼 그게 다시 취미로 할 수 있느냐? 취미로 돌아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분명히 자기가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던 취미 활동하던 정말 자기가 너무 재밌어 했거든. 근데 이거를 가치축으로 전환해서 공부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해서 가치축으로 전환해놨더니 이제 내가 그만해야지. 스트레스.
이거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멈춰요. 그러면 더 이상 취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취미를 가치축으로 전환한다면 절대 나에게는 스트레스 상처를 유발할 뿐이지 나를 힐링하지 못한다는 거. 한번 전환해 넣어버리면 힐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옛날에 참 재밌었던 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 안 해. 이래버리면서 그 취미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취미가 바뀔 때 하나 가지고는 안 돼 이제. 몇 개를 바꿉니다. 뭔 얘기예요? 스트레스 상처가 엄청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미를 가치축으로 전환하는 거는 신중해야 돼요. 이게 어디로 전환될지. 그래서 최소한 가치축으로 전환하면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또 다른 취미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점을 항상 여러분들이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